시끌시끌 떠들고 있을 때 불을 넣어주러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다들 살짝씩 비켜드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몸을 트는 순간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얘랑 아버님이셨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고 아버님도 절 보시자마자 몹시 당황하셨어요. 아버님이 결코 부끄럽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돈 버는 노동자에게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보니 너무 놀랐던 것 뿐이었어요. 얘랑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님께서 늘 밤늦게 일 가시고 낮에 집에 계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씩 낮에도 일 가셔서 일하시는 게 시간이 일정치 않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지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버님과 저의 반응을 보고 선배 언니가 아시는 분이냐 물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와 아버님께 쏠렸어요. 거기서 제가 모르는 척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고 빠르게 판단했고 일어나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이랬고 부장님이 우리 응응이 잘 부탁합니다 이러시면서 너무 수고해주시는 아버님께 박수! 이러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모두가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멋쩍으시게 웃으시고 저도 이게 좀 뭐지? 생각이 들긴 했지만 부장님이 갑작스럽게 제안하신 박수였고 다들 술이 좀 돼 있는 상태라 모두 얼떨결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회식이 마무리되었고 갈 때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아버님도 조심히 가라 하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랑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새벽이 넘었고 내일 어차피 주말이고 만나니까 지금 어줍잖게 말하는 것보다 만나서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잤습니다.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얘랑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 어제 우리 아빠 봤어? 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응, 오빠 만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빠 웃음거리만 들었다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러고도 예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너희 아빠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니? 오빠가 흥분해서 두서없이 막 이야기해서 대화를 글로 적기가 힘들지만 대충 생각나는 말이 저거였어요. 당황스럽더군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 웃음거리 만든 적 없어. 아빠가 불 들고 있는데 앞에서 손뼉쳤다며. 장난해?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도 좀 뭐지? 라고 했던 부분이 역시나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만 또 저희 회사분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아버님도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느낌상 지금 파혼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었다 이야기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일단 저로 인해 벌어진 일 때문에 어른이 상처를 받았다는 부분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파혼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당황스러워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현명한 답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점심시간 끝나고 잠깐 들어와 보니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오빠네 집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버님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제 생각을 전하고 먼저 사과드리고 나서 그 후 반응에 대해 앞으로의 일을 그 자리에서 결정지을 생각입니다.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마음이 조금은 굳어지는 것 같네요. 나중에 후기 올리겠습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몇 명 보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후기 몇 자 적어봅니다. 일요일 저녁 늦게 예량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난 네가 생각이 이렇게 짧은 애인 줄 몰랐어. 알았으면 안 만났겠지. 아버지를 따로 나가서 인사를 드리지 어떻게 우리 집의 가장 큰 어른을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를 만들 수 있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댓글의 조언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마치 발가벗은 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욕감이 들었다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술이 많이 들어간 부장님의 박수가 아차 싶긴 했지만 우리 부장님은 좋은 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 아버지에게 손뼉을 치는 거라 생각한 거라고. 열심히 돈 버시는 모습에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오빠는 아버지가 부끄러워? 했더니 저랑 정말 이야기가 안 통한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겉멋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그중 아버지는 가장 큰 존재고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은 행동을 한 제가 너무나 밉다고 합니다.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도 하고, 그러곤 또다시 연락이 안 되네요. 회사 출근했는데 괜히 부장님 얼굴도 못 보겠고, 참 정말 난감합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결혼한다 다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후기2. 와, 이렇게까지 댓글이 달려있을 거란 생각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댓글들은 못 보고 앞쪽에 있는 댓글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할 말을 조금씩 정리해뒀습니다. 6시 30분에 퇴근하고 전화 받지 않은 예랑에게 오빠네 집으로 간다는 문자 남겨놓은 채로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든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다 하면 그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까요. 이 시간엔 아버님께서 집에 계시는 건 어림짐작 알고 있었습니다. 예랑과 통화를 하면 월요일엔 항상 집에 있는 걸 은연중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저녁 늦게 나가시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혹시나 안 계시면 어머니랑 이야기라도 하려고 무작정 갔습니다. 회사에서 오빠네 집까진 차 끌고 좀 밟으면 30분이면 가요. 회사에서 온종일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하며 댓글들도 곱씹어 봤습니다. 차 안에서도 머리가 좀 복잡했죠. 7시 조금 넘어서 아버님 댁에 도착했어요. 벨을 누르니 어머니가 나오시고 절 보시고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지도 싫지도 않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 저도 속으로는 참 난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하니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알고는 있다는 표정. 들어가니 아버님께서 이미 거실에 계시더라고요. 아버님도 표정이 미묘하신 것이 예전에 제가 봐왔던 표정하고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빠는 아직 안 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소파에 앉으시면서 저보고 무슨 일이냐고 바닥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이미 난 미움받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앉은 채로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저랑 우연히 만났던 일로 말씀드릴까 해요. 막창집에서 저와 회사 사람들을 마주친 거에 대해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적지 않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님께 바로 인사드리고 회사 사람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게 예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던 행동들에 예상치 못한 미스가 생겨 아버님이 불편하게 느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 아버지랑 어머니랑 계속 우물쭈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는? 계속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라서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불쑥 찾아와서 많이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예랑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네요. 저를 보자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의를 밥 말아 먹었느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던가 이렇게 밤늦게 남의 집을 불쑥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 지르길래 그때 딱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네요. 오빠는 정말 앞뒤 상황 보는 눈 없이 아니 알려고도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자기 생각에서만 빠져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이랑은 내가 맞지 않아. 내가 너무 과분해. 난 세상에 있고 오빤 오빠 세계에만 있으니 우리는 만날 수가 없겠구나. 저희 파혼하겠습니다. 그 우물로 다른 여자 끌고 들어가. 나는 들어갈 생각 없으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길래 조금 빨리 걸어 내려왔습니다. 2층이라 엘리베이터도 안 서길래 거의 뛰다시피 해서 총총총총 내려왔네요. 그리고 차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계속 전화 오고 욕 문자에 난리인데 저한테 욕하는 모습도 참 낯설고 기가 막히네요. 그전에는 이런 모습 한 번도 보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날 나도 친구들이랑 집 앞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가 나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들어왔길래 오늘은 일찍 왔네 했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너를 봤다며 회사 사람들 다 회식하러 온 것 같은데 옷도 더럽고 땀도 엄청 흘리고 옷도 후줄근한 상태로 있는데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웃으면서 박수를 쳐서
좀 민망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빡치더라. 네가 해맑게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꼬라지가 너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말 너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 아빠 막장집에서 일하는 거 다 까발려졌네. 근데 우리 아빠 원래 사업 크게 하셨었어. 한 번에 삐끗으로 무너지고 빚까지 떠안으신 거야. 한때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시던 분이셨어. 근데 그 몰골로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산 거야. 너 때문에. 당장 찾아가서 머리채 잡으려다가 아버지가 말려서 아침까지 기다렸다 연락한 거다. 근데 끝까지 잘못했단 말이 없어? 미쳐서 개념을 밥 말아 먹었니?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꼴도 아버지 입장은 눈꽃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문자 한 통 남겼어요. 끝까지 확신 줘서 고마워. 그리고 차단했습니다. 회사에는 오늘 점심에 터뜨릴 거예요. 부장님 많이 미안해하실 것 같은데 괜히 제가 죄송스럽네요. 일 열심히 할게요. 아직은 제가 결혼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이때까지 조언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해야 할지 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저한테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보고 나니 정이 뚝 떨어져서 아프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그 짧은 문자에서 인성이 느껴지네요. 그 자리에서 아버님 모른 척 하는 게 더 싸가지 없지 않나? 모른 척 했다면 우리 아빠 창피해서 모른 척 했다고 난리치며 찾아왔을 듯 하네요. 댓글 2. 회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마시죠. 그냥 좀 지난 후에 다른 문제로 파혼했다고 둘러대시고 상사 맘에 짐 지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저 남자놈은 자기 아빠가 겁나게 창피한가 보네요. 예의 따지는 자존심 높은 남자가 아빠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런 건 결혼 전에 고쳐놔야 해. 이렇게 벼르고 부모님께 시킨 듯 합니다. 두 번째 사연.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는 형님 너무 서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쯤 된 40대 후반 며느리입니다. 저희 시댁은 시누이 3명의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형님 2분은 서울에 사시며 결혼한 아가씨, 시어머니, 제 가족은 경남 지방 쪽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외며느리로서 속상한 일도 있었고 나만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만 참으면 우리 애들이나 다들 편해지기에 좋은 게 좋단 생각으로 지내자 하는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두 형님께서는 서울에 사시기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친정에 오십니다. 그러면 어머니 집이 좁기에 잠은 우리 집에 며칠씩 묵고 가십니다. 예전에 큰형님, 작은형님 사이 좋으실 땐 두 집안에 제 가족까지 기본 12명씩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도 했고 아가씨 가족까지 있을 땐 집이 정말 가득가득 차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큰형님, 작은형님 사이가 틀어지셔서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건 따로 내려오시게 되니 오히려 우리 집에 오는 횟수는 더 늘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기에 식사를 차려드리진 않아도 오시면 맛집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대접해드리고 새벽까지 술 한잔 하거나 말동무를 해드리는 정도로 모셨습니다.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 오실 때면 우리 애들 불편하더라도 방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주무시게 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솔직히 마냥 편했다고는 못합니다. 아침에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조심히 씻고 준비하고 나가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새벽까지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다음날 회사에서 아주 피곤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 후 복학 전이라 쉬고 있는 중 서울에 아는 형이랑 친구를 만나러 간다기에 마침 큰 형님네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내려오신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전화로 우리 아들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더니 불편하답니다. 큰형님네가 네 식구라 우리 아들까지 자기 차에 같이 타면 서로 불편하니 우리 아들은 따로 버스 타고 내려오라고. 참고로 큰 집이 많이 잘 삽니다. 그래서 경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 이 말이 왜 이리 서운할까요? 결혼 20몇 년 동안 우리 집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당연하단 듯이 내려와서 주무실 땐 언제고 우리 아들 서울 구경하면서 불편할까봐 친구 만나 찜질방에서 잤던 것도 속상했는데 같이 한 차 타고 내려오는 게 불편하다고 버스 타고 따로 오라고 하다니요. 성인인데 괜찮다고 그리 따로 오자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20년 정도의 생활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 형님께 따지려고 하니 신랑이 말리네요. 여행까지 취소하면서 형님 오시면 대접한다고 기다리고 있던 신랑도 섭섭했는지 다시 여행 가야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신랑도 바보 천치 같고 가슴속에 불이 올라와 미치겠는데
고작 이렇게 글이나 올리는 나도 바보 천치 같네요. 일단 형님 오시던 말던 이제부터 우리 집 출입은 못하게 할 겁니다. 오셔도 전 이제 모른 척 할 겁니다. 그냥 너무 속상한데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혼자 주저주저 하고 갑니다. 후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 온다고 했던 날이 다 되어가자 전화가 왔더군요.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지만 제 마음의 채증이 내려가지 않았기에 묵혀놓았던 말을 해버렸네요. 형님, 그냥 다른 곳에서 주무세요. 형님은 저희 아들이랑 차를 같이 타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형님 잘 사시니 호텔 잡아 주무시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사실 저희 형님 오신다고 여행도 취소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여행 잡았어요. 잘 지내다 가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거절했네요. 나름 우아하게 말했는데 속이 나름 참 시원합니다. 아무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형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고요. 다시는 안 보렵니다. 정말 이제라도 호구생활 정리해야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일반 승용차에 5인 타는 게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그동안 받은 대접이 있는데 너무 매정해요. 충분히 서운할 일이고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 일 계기로 더는 안 챙겨줘도 될 듯하네요. 쓰니님 취소하신 가족여행 꼭 가세요. 혹시라도 빈집에 와서 자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단칼에 거절하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